이게 이제 우영우를 쓴 문지원 작가님이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. 우영우를 소화할 배우는 지구상에 박은빈밖에 없다. 근데 이게 드라마를 보면 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가 그렇죠. 보셨어요? 봤죠. 보셨어요? 봤죠. 정말요? 아 근데 진짜 실제 우영우 씨가 이게 박은빈 씨와 이게 너무나 그냥 뭐 한마디로 그냥 우영우가 박은빈 같고 박은빈이 우영우 같은. 손의 3분설에 따라 이렇게 셋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둘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. 알고 있습니까? 지금 나한테 문제 내는 거예요? 내가 모를까 봐? 이게 그 제작진이 1년을 기다린 끝에 이제 이게 출연이 성사가 됐다고 그래요. 네, 사실 아예 마음을 먹기까지 좀 오래 걸렸던 이유가 이 역할의 어려움을 떠나서 제가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이렇게까지 없었던 적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많이 망설였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근데 뭐가 가장 망설여졌어요, 처음에?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미디어를 통한 이게 영향력이 분명히 이게 사회 전반에 있을 텐데 과연 이게 올바른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좀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과연 연기를 해도 되는 것일까도 되게 고민이었고 많은 가족분들이 엮여져 있는 내용이다 보니 누군가에게도 좀 상처를 주고 싶지 혹시나, 않았던 예. 욕심이 저를 좀 망설이게 했던 것 같아요. 네.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유인식 감독님과 문지연 작가님께서 우리가 많이 공부했고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 두 분을 믿고 누군가가 해야 되는 이야기라면 내가 잘 표현해보고 싶다 하고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. 실제 잡혀인분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레퍼런스들이 정말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. 근데 이 역할에 있어서는 제가 배우로서 도의적인 책임이 뒤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레퍼런스들을 일단은 윤리적으로 제가 좀 그분들을 모방하면 안 되겠다라는 게 1차적이긴 했지만 그렇다면 그냥 내가 항상 해왔던 대로 나만의 연기적인 접근법으로 새로운 친구를 그냥 만들어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어. 이제 처음 촬영했을 때 저라는 배우를 바라보는 그 시선들이 되게 부담이 됐었던 것 같아요. 지금 내가 영우처럼 이 장소에 지금 떨어졌고 영우처럼 나도 배우 박은빈도 함께 이겨나가야 되는 거구나를 되게 느꼈었던 것 같아요. 초반 촬영에. 이게 영우를 하면서 영우가 항상 해내겠습니다, 해보겠습니다 하고 빛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들이 저에게도 좀 많은 깨우침을 줘서 그게 참 그 기운이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. 아니 현장에서 박은빈 씨가 이제 분위기 메이커였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다고 그래요. 그걸 좀 이 박은빈 씨가 또 이끌어 가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원래 이런 성격이었던 건지 아니면 이제 본인이 또 좀 약간 그런 또 사실 분위기 마음만 먹으면 좋게 할 수 있는데요. 네.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주연으로서 제가 되게 많은 분량을 항상 거의 대부분을 촬영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저의 텐션에 따라 이제 스태프분들이 또 맞춰지는 게 있기 때문에 늘상 힘을 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좋게 하는 게 습관입니다. 네. 이게 이제 특별 출연했던 구교환 씨가 이제 현장에 마치 박은빈 사관학교 같았다. 매일 이제 이런 얘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? 박은빈 사관학교는. 그게 이번에 저도 이제 우영우를 하면서 내가 이런 면모도 있구나 좀 깨달았던 게 제가 좀 이게 리더십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. 이번에 느낀 거예요? 원래 알고 있었습니까? 원래 조금 이제 학창 시절에는 알고 있었는데 잠시 잊었다가 현장이 조금 뭔가 딜레이 되면 이게 요새는 또 52시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에 이 씬을 이제 촬영을 끝내야만 한다. 이게 미룰 수 없다. 이럴 때 이제 제가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하고서는 이게 배우들이 좀 화기애애하게 떠들고 있으면 집중 이러고서 그래서 이게 박은빈 사관학교. 이제 이해가 가네. 이를테면 강기영 오빠가 너무 재밌게 이제 또 해야 돼. 하고 있으면 정신 하고는 그렇지. 이제 요게 근데 필요해요. 그렇죠. 네.
아니 매일 단톡방이 울릴 정도로 여전히 사이가 좋다고. 네, 그래도 활발하게 이어가주고 있는 배우들이 있기 때문에 뭐 강기영 강기영 오빠, 씨. 뭐 또 주정욱 오빠, 그 권모술수 권민우와 네네네. 봄날의 햇살 하윤경 배우가 이 세 명이 제일 되게- 활발하군요. 네, 저는 거기에서 이제 리액션 담당으로 크크크크를 아, 많이 좀 하고 계시는군요. 뭐 너무 바쁠 때는 뭐 이모티콘 하나 보내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다들 촬영이 끝나는 걸 되게 아쉬워했거든요. 어찌 됐든 이게 좋은 인연으로 더 그렇죠, 만난 그렇죠. 거다 보니까 계속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 우리 그 동료 배우들이 이제 은빈 씨에 대해서 말하길 강기영 씨는 캐릭터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나를 잡아줬다. 정말 배우기 바빴다. 아이고야. 뭐 이런 얘기를 또 했고요. 하윤경 씨는 나에게는 오히려 은빈이가 봄날의 햇살이다. 네. 주현영 씨는 언제든 꺼내볼 수 있는 교과서 같은 선배였다. 네. 뭐 교과서 나오면 이거는 뭐 거의 뭐 그렇죠. 예. 근데 제가 재미없는 스타일은 아닙니다. 아, 제가 뭐 FM인 건 맞지만 저는 네. 같이 해봤기 때문에 알죠. 아, 은빈 씨 그럴까요? 굉장히 예능 재밌게 잘하시는 스타일이에요. 저는 네. 사실 궁금했어요. 예전에 뭐 네네. 예능 프로그램에서 본 적은 있지만 맞아요. 좀 모범생 이미지로 많이들 네네네네. 기억을 좀 맞아요, 맞아요. 하시고 기영 오빠도 사실 저를 처음 봤을 때 장난을 걸어도 될까 이런 걱정을 하셨다더라고요. 제가 되게 뭐 아무런 장난도 이게 못 받아주고 좀 그럴까 봐 하셨다는데 저도 마음만 먹으면 재밌을 수 있습니다. 네. 하나, 둘, 셋. 예, 안녕하세요. 저는 박은비 씨의 직장 동료 강기영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이런 건 내가 먼저 봤어야 되는데 내 생각이 짧았네. 이제라도 아셨으니 됐습니다. 와. 릴렉스. 가봐요. 은비 씨 안에 약간 좀 원로 배우님이 계세요. 25년 경력의 원로 배우가 계신데 되게 원칙적이고 아주 똑부러지는 친구입니다. 은빈이. 이 무슨 우당탕탕 우영우도 아니고 이 권모술수 권민우가 권모술수? 저는 주종혁이라고 합니다. 원로 배우님이시잖아요. 제가 많이 존경을 했죠. 네,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저희를 되게 계속 밝게 유지를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. 본인이 딱 중심에 서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되게 재밌게 시간을 보냈었어요. 봄날의 햇살 역을 맡았던 하윤경이라고 합니다. 장애인 차별은 법으로 금지돼 있어. 네 성적으로 아무데도 못 가는 게 차별이고 부정이고 비리야. 너는 밝고 따뜻하고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야. 봄날의 햇살 최수연이야. 은빈이는 저한테 봄날의 햇살 같은 동료이자 친구인 것 같아요. 은빈이는 항상 자기 스탠스 유지하고 되게 프로답게 임하다 보니까 제가 의지를 좀 많이 했고 기본적으로 되게 성숙하고 배려심이 많은 친구? 어릴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. 비실의 위치와 이 시험법을 알려주고 왜? 언니들이 날 놀리거나 속이거나 나 놀리지 못하게 해주는데 너는 밝고 따뜻하고 착하고 난 이거 진짜 눈물 나. 봄날의 햇살 최수연이야. 제가 사실 그 은빈이라는 친구를 배우로서도 너무 좋아하고 이제 동생으로서도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막 참견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뭐 너무 그렇게 착하지만 마라. 하고 싶은 말도 하고 좀 사나울 땐 사납고 근데 촬영 후반부에 저한테만 사나워졌어요. 저한테만 편해졌고 저한테만 직설적이어져가지고 아 내가 착각을 했다. 그 정도로 친해져서 그렇게 멱살까지 가지 않았나. 근데 그렇게 표현해 주는 게 또 이렇게 고맙기도 하고 더 친해진 것 같아요. 시간을 돌려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출연을 고민하던 은빈 네. 씨에게 내가 지금 시점에서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? 사실 그 제가 인간 박은빈으로서는 고행이긴 했었어요. 네, 뭐 대사를 외우는 것도 사실 대사는 뭐 방대한 양을 외우는 건 어렵지 않아요. 그렇지만 마치 이제 머릿속에 있는 백과사전에서 그냥 글을 읽듯이 대사를 발사해 달라고
요청을 받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막힘없이 술술술 지체 없이 대사를 외워야 된다는 게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. 이게 실제로 이제 법정신 같은 경우는 이제 법률 용어라든가 그렇게 쏟아내려면 네네네. 이 대사량이 와. 이미 기본 설계 및 실시 설계가 완료되어 도로 노선 결정안 변경할 수 없사오니 나는 문구인이다. 각제 4호증 경기도지사 명의로 발송된 회신입니다. 정말 솔직한 심정으로는 대본을 읽으면 재밌는데 대사가 이게 한 덩어리씩 추가될 때마다 약간 이 숨이 막혀오더라고요. 그럴 이게.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작가님께 작가님 이러면 작가님은 압니다. 죄송합니다. 약간 이러시고 양이 많은 건 한 몇 글자 정도 됐었어요? 셀 수가 없는 게 뭐 회차별로 그 양도 달랐지만 제가 이게 외우는 것도 습관이잖아요. 그래서 처음에는 평소 외우던 대로 약간 좀 연상하듯이 외웠다면 나중에는 공부하듯이 외워야겠다 싶어서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썼었어요. 그래서 일주일이라면 그 A4 용지를 한 6, 7장씩 외워야 됐던 것 같아요. 네. 응? 네. 와, 그러니까 일주일에 A4 용지 꽉꽉 채운 걸 6, 7장 정도 외우려면 그러니까 그게 네 배우로서도 되게 제 역량을 좀 늘릴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네. 또 어찌됐든 다 해냈으니까 좀 성취감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시간을 되돌려서 나에게 제가 한마디를 한다면 뭐 해주고자 한다면 생각했던 길이 옳은 길이라고 해주는 것 같으니 그냥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. 앞으로 갔으면 좋겠다. 네가 선택한 그 길이 맞다. 네, 맞다. 네. 그래서 저도 이제 재밌어야 되는 역할들을 많이 했잖아요. 그래서 처음에 변호사 역할을 해야 되는 또 시니어 변호사고 굉장히 유능한 14년차 변호사를 연기해야 되는데 느낌을 못 낼까 봐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요. 항상 이제 연기를 하고 나서 좀 합리화를 했던 것 같아요. 아니, 난 아직 경험이 별로 없어서 경험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니, 은빈아? 그랬더니 은빈이가 무슨 경험이에요? 지금부터 잘해요. 근데 그게 제 고막을 때렸어요, 약간. 저한테 훅 들어와서 박은빈 선배의 따끔한 한마디에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. 네. 은빈이한테 나 이거 너무 어려워. 나 이 연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.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. 이러면은 은빈이가 너 하던 대로 하면 돼. 너 너무 잘해. 항상 이렇게 얘기해주고. 저는 NG 많이 내면 막 떨거든요. 근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되게 작은 거인 느낌이었어요. 네, 차분하게 착착착착 해내가는 것들이 이 친구 믿고 하면은 다 잘 되겠다. 근데 저는 이게 이 진짜 우리 이 업계에서 야, 그 아역 그 어린 시절 그러니까 4살 5살, 만 4살이었던 것 같아요. 네. 5살에 데뷔를 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게 근데 약간 그 뭐 사춘기나 내지는 이런 시기도 다 이제 연기를 하시면서 이제 다 네, 지나왔죠. 겪으신 거잖아요. 네네네. 근데 그럴 때도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? 나 좀 딴 길을 찾아봐야겠다. 아니면 내지는 나 이제 더 이상 뭐 여기 못 있겠다. 그러니까 사실 현재 시점에서 보면 한우물을 판 게 맞지만요. 그럼요.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우물을 파야겠다라는 생각은 좀 안 했던 것 같아요. 언제든 제가 상처받거나 이 길이 아니라고 판단이 들 때면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기반을 좀 잘 쌓아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래요? 네, 오히려 가졌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나에게 맞는 길을 되게 찾고 싶어서 항상 제 안의 소리를 좀 들을 수 있었던 게 꾸준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내 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? 네. 사실 말은 많이 듣고 우리가 그렇지만 진짜 실제로 내 안의 소리를 듣는 그 경우가 흔하진 않은 것 같아요. 내 스스로는 이제 사실 굉장히 힘들고 지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해야지. 사실 어떻게 보면 내 마음속의 소리와는 좀 반대의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. 근데 그런 것에 기울이고 실제로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이걸 과감하게 내가 끊어내겠다? 이거 쉽지 않을 텐데요. 이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어떤 개념이 잡히기 전부터 저는 다른 삶을 살아오는 게 익숙했다 보니까 뭐 작품 속에서는 작품이 기승전결을 맺고 그냥 완결이 되잖아요. 네, 그렇죠. 완성된 캐릭터를 보내줘야 하는 게 항상 제 몫이었다면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떤 상태인가가 늘상 궁금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지나고 보면 그런 식으로 저를 좀 잘 살폈던 게 저를 아끼는 방법이 되었고
그래서 좀 포기하고 싶은 순간까지는 안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사실 내 소리보다 주변 소리에 많이 흔들리는 게 맞아요, 보통. 맞아요. 예. 그래서 저도 네. 제가 이제 제 마음을 잘 챙기지 못했을 시절에 항상 뭐 타인의 이야기, 타인의 그러니까요. 시선으로 인해 좀 상처를 받잖아요. 그거를 그냥 이해가 안 되면 이해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좋았을 걸. 항상 뭔가 이해하고 싶어서 저를 좀 탓하는 맞아요.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맞아요, 그래서 맞아요. 저를 탓하다 보니까 문득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제가 어떤 상황이었든 어떤 사연이든 내가 나를 뒤로 하는 게 과연 이게 맞는 맞는 걸까 건가, 그렇죠. 싶은 의문이 들면서 내가 어쩌면 타인의 시선과 평가를 넘어서서 또 다른 또 자기 재단을 하고 또 그런 뭐 희생양을 내가 자처하고 있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었어요. 그래서 그때부터 좀 스스로를 좀 사랑할 수 있어야겠다 맞아요. 싶었고 거기서부터 제가 좀 편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스스로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 27년 뭐 지금 세월을 한편으로는 잘 슬기롭게 지나오신 거죠. 혹시 약간 요거 좀 약간 조금 부끄러운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너무나 고생한 우영우 변호사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없습니까? 이거 제가 한번 얘기하다가 제가 눈물을 쏟은 적이 있었는데요. 그래요? 약간 이거 그러시구나. 조셉이 또 오늘 큰 건 해내는데요. 약간. 이거 조셉. 이게 참 울컥울컥 어. 하게 되는 게 이게 저도 이제 어쨌든 우영우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배우 박은빈이 좀 고독했을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이거를 결국에는 혼자서 다 해내야 된다라는 그 좀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독한 순간들을 다 이게 지나고 나 보니 우영우가 너무 그 뭐랄까 그러니까 되게 약간 좀 수도꼭지 버튼이 될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버튼처럼. 같아요. 네, 정말 그래서 제가 우영우를 이제 마주하기로 마음 먹은 순간부터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시든 어떻게 보시든 우영우만큼은 내가 이게 세계 최고로 사랑할 수 있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끝까지 지켜질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었고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뿌듯합니다. 네. 우영우 변호사님, 당신을 알게 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마음속 깊이 사랑할 거고 영원히 행복하길 바랍니다. 네. 진짜 그 캐릭터가. 네. 이게 정말 슬프다니까요. 이게. 아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이게 또 왜 그러신지가 이제 어렴풋이 느낌 옵니다.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히 빠져셔가지고 진짜 스스로 이게 사실 이게 제가 뿌듯함이라는 그 엔딩으로 이제 끝을 내린 게 뿌듯함. 네? 오늘 아침 제가 느끼는 이 감정의 이름은 바로 뿌듯함입니다. 우영우로서도 배우로서도 이게 정규직 변호사가 돼서 뿌듯한 감정을 온전히 느끼고 끝낼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한 결말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또 다른 웹불고래님들이 있을 텐데 다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맞습니다.